안녕하세요. 저는 별을 살리는 의사가 되고 싶은 김예지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적 있을 윤동주의 이 서시를 여러분께 짧게나마 들려드리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주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이는 시대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부끄럼 없이 살고자 했던 한 시인의 고해인데요. 윤동주의 별이 어둠을 비추는 순수한 마음이었다면 저의 별은 한때 그 순수한 마음을 가져다준 사촌 오빠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의 별이자 저의 꿈이 되어버린 사촌 오빠의 이야기입니다. 오빠가 아닌 그리고 모든 것이 깜깜한 새벽, 오랜만에 걸려온 오빠의 전화였지만 내용은 그리 달갑지 않았습니다. 오빠가 아닌 의료진의 전화였기 때문입니다. 내용은 교통사고를 당했고 상태가 심각하다는 말뿐이었습니다. 다급한 마음에 간 병원에선 오빠는 두 다리를 모두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급히 수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저희는 우리를 믿어도 괜찮다는 말만 들으며 오빠를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 때문인지 얼마 뒤 폐에 물이 찬다는 폐수종까지 걸렸고 추가 수술이 필요했지만 수술을 할 수 없다, 수술할 의사가 없다는 말만 들려왔습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 절망적이었습니다. 다급한 마음에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 울며 매달리고 화를 내고 소리도 질러보았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그렇게 오빠를 하늘의 별로 떠나보내고 뒤늦게서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때 수술을 받았더라면 조금의 희망이라도 가져볼 수 있었다는 것을 다른 의사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모든 의사들은 대학생이 되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게 됩니다. 이는 환자에 대한 봉사와 양심, 위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며 능력이 허락되는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최선을 다할 것을 서약하게 됩니다. 하지만 맹세와는 다르게 환자 개개인의 사연보다 편한 일처리가 한 수 더 중요했나 봅니다. 그저 은행 창구를 찾은 듯이 쌓여만 가는 환자들이 호흡차를 탄 순간부터 번호표를 받고 응급실이란 창구에서 호명이 되길 기다립니다. 외상으로 찾는 응급실의 환자가 대기 시간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0분, 20분이 아닌 무려 7시간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도 2시간 반이면 도착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모든 것이 흑백이던 시절과는 다르게 아직도 응급실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바로 일본에서는 의료체계를 마련하여 응급 의료기관의 위치와 수를 지자체별로 지정해 우리나라처럼 자리가 없어 끙끙 앓는 일이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적자가 일어나도 정부에서는 모르는 척 혹은 지원금 조금 늘려놓고 생색내기 및 지원금 조르기 등 실제로는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서도 그러한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현실이 이 상태로 유지된다면 우리가 안심하고 갈 병원이 있을까요? 누군가는 쉴 새 없이 밀려오는 환자의
부족한 인력과 장비로 고생하고 있는 반면 권역의 몇몇 책임감 없는 의료진들은 내노라 하는 경험과 여유가 있으면서 1분 1초가 아까운 환자들을 방치하거나 다른 병원을 찾아라 혹은 재검진을 받으라는 등 차마 의사라고 보기 힘들 정도의 모습을 보이기까지 합니다. 환자가 의사를 찾는 이유는 그 무엇도 아닌 다친 몸과 마음을 그저 치료하기 위해 찾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사를 쥐락펴락하는 중요한 직업인 만큼 사람은 신의를 갖추어야 하지만 어쩜 무덤덤해진 것인지 어쩌면 더 이상 감정을 느끼지 못하게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에게 환자는 그저 통장이 적혀나갈 하나의 숫자였으며 또한 명예를 쌓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생사를 넘나드는 환자가 수술을 할 수 없이 수술실이 밀려 그런 환자가 없도록 해야 하며 문조차 두드려보지 못하는 이 현실을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환자를 방치하고 무시하는 행동은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저는 억울한 별이 떠오르지 않기 위해 바라는 의사꿈나무 김예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